최근 외국인 2명이 경기도 평택의 한 환전소를 털었는데 일당 2명 중 1명이 이 범행 직후에 해외로 달아나서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사건 사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 사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환전소에서 두 사람이 가방을 들고 잽싸게 나와가지고 차를 타는 걸 목격했는데 바로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강도라고 그래서 걔를 신고를 해라. 워낙 빠른 시간에 출국을 했기 때문에 범행 이후에 거의 바로 이제 공항으로 갔다고 보여지거든요. 민지수 기자, 조금 전에 영상에서 여기도 있네요. 이 2명이 차 타고 확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외국인 강도죠? 그렇습니다. 이 환전소에서 현금 8,000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가량의 돈을 훔쳐 달아난 외국인 강도단입니다. 두 사람 타지키스탄 국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경찰은 2명 중 1명을 어제 새벽 인천공항에서 붙잡았습니다. 출국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1명은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범행 당일 오후 4시쯤에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을 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범행 4시간 반 만에 출국을 해버린 겁니다. 경찰은 범행하기 전에 이들이 미리 비행기표를 사두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전 의원님, 네. 이 사람들이 이용했던 지금 요 차 나온 요것도 훔친 거였고 네. 또 공항까지 이동했을 때는 또 다른 차 타고 또 이동했다고 하고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우리 민 기자가 이야기했다시피 11시 50분에 환전소 탁 틉니다. 네. 뜨고 난 다음에 약 2시간 후에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4시 35분 비행기를 타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광석화같이 범행을 하고 인천에 가서 다른 나라로 날아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인 범죄였는데 첫 번째 저 SUV 차량 훔쳤습니다. 훔쳐가지고 그 범행 현장까지 오고 범행 현장에서 저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요. 달려가고 난 다음 어디로 가는가 하면 화성시 향남읍으로 갑니다. 향남읍에 가서 다른 자동차로 또 갈아탑니다. 갈아타서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어떤 그 자동차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면서 한 번에 혼선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조력자들을 만납니다. 조력자들을 만나서 또 이들의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거니까 차량이 3번 바뀌는 거죠. 첫 번째 훔친 차량, 그 다음에 향남읍에서 갈아탄 차량, 그리고 조력자들의 차량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상 경찰의 입장에서는 정말 범죄가 일어난 게 1분 20초거든요. 네. 1분 20초 만에 범죄를 딱 하고 공항에 가서 준비된 어떤 비행기표로 출국하는 걸 막지는 못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죄 과연 이대로 냅둬도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범인들이 뛰어다니는데 경찰은 걸어 다녀야 될까? 그리고 그 범인들은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경찰은 뛰어다녀야 할까? 왜 경찰은 이렇게 범인들보다 언제나 한 발자국 뒤에 늦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훔친 차 타고 도망갔고 또 저기 가다가 준비해놓은 차 타고 공항 가고 비행기 표는 이미 끌어놨고 이거 경찰 그래 한번 잡아봐라 어디 한번 잡아봐라 이런 거죠 이거. 저는 두 가지 기분 나쁘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저는 범죄자를 비난하고 싶은데 또 괜히 비난했다가 또 인권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사가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예, 아니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경찰보다 자기들이 더 뛰어나서 도망갈 수 있다는 확신은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훔치고 다른데 영화에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중간에 차량을 갈아타고 조력자 3명이라고 나오는데 공항에서 돈을 갖고 나가면 우리가 10,000불 이상 갖고 나가면 분명히 이렇게 체크 당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력자들하고 함께 저런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조력자가 누군지 반드시 찾고 그다음에 돈을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못 갔다면 잡혔다면 나머지 사람이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1,000만 원 중에 일정 부분 국내에 돈이 아직 잠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제가 아까 1분 20초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면식범이겠죠.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전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망을 우리는 반드시 지금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범죄가 발생했다면 다른 환전소에 똑같은 범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전소에 좀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 지자체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경찰에서는 좀 들여다봐야 되고 환전소 자체도
좀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이 사건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대전 신협 강도 사건 이것도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이 도주 출국이라는 단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범행 나흘 만에 용의자 신원을 특정했지만 이미 해당 남성은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맞아요. 이 경찰은 범인 특정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를 설명했는데 좀 전에 신입 다른 강도처럼 범행했을 오토바이를 사전에 2대나 훔쳐서 범행 전후 각각 따로 사용했고 각각 범행 때마다 옷과 마스크 이런 것들을 갈아입음으로써 뭔가 경찰에게 혼선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범인이 도망칠 때까지 신원 특정도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경찰들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승 의원님, 참 공교롭게도 범행 후에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연달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같이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예방하고 난 다음에 예방이 안 되었다면 발생한 범죄를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네.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방해야 되겠죠. 그 당사자들이 예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전소와 이런 어떤 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금이 존재하는 장소는 바로 외국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금은방을 들면 그게 장물애비에게 그 금은방에 있는 물건을 귀금속을 팔아야 그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일정 부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인데 현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신속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갖고 일을 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요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언제나 그 근처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치안의 문제겠죠. 방문과 순찰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야 될 거 아니냐. 그 범인들이 이 사람, 이 경찰이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순찰과 방범하는지를 모르면 타겟팅을 할 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을 하면 그 시간 바깥 시간에서 들어가서 1분 20초 만에 훔칠 수가 있는데 오늘은 11시, 내일은 뭐 12시, 모레는 아침 뭐 10시 반 이렇게 하면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과 순찰을 분명히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순간에 물론 경찰을 비난할 수 있지만 경찰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비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는 2시간 만에 외국 나가는 거를 경찰이 그걸 잡지 못했다. 그래 너희들 잘못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준비했는 이들에게 비난을 해야지 잡지 아하. 못한 경찰을 이걸 왜 못 잡았으라고 이야기하면 경찰의 입장에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듯해요. 그래서 국제사법 공조 강화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범죄라는 게 도메스틱, 국내 내에서의 범죄가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가 나가서 범죄인 인도를 받을 수 있을 때 그 범죄인 인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인터폴도 고민해야 되고 국가에서도 외교 역량 늘려서 만약에 A라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갔으면 딱 전화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우리나라에 보내줘 라고 하면 형사사법 공조가 딱 되고 범죄인 인도가 잘 만들어져서 바로 우리나라에 환송받을 수 있는 정말 어떻게 체계적인 어떤 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이제 곳곳에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웬만한 이 강도 사건이나 이런 범인들은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행 직후에 이렇게 해외 도피해 버리면 이건 뭐 CCTV 있으나마나 소용이 없잖아요. 이건. 저렇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돼서 4시간 만에 도피를 하면은 실제 특정하는 시간보다 빨리 도주를 하면 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례가 자꾸 아하. 늘면은 모방 범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는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벌어졌을 때 빨리 특정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들, 그 해당되는 과학 수사에 관련된 인력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승 의원님 말씀했지만은 도피를 했는데 그걸로 도피가 이루어져 버린다 하면은 계속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느 나라를 도망가더라도 한국 경찰이 끝까지 추적을 하고 송환을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분명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범죄 저지르고요. 해외 도피하더라도 꼭 빨리 잡힌다는 거, 이런 거 좀 빨리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